안녕하세요. 저는 친구과의 이승훈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주제가 턱관절 질환, 턱만 보지 마세요라고 써 있는데요. 이 주제는 한방 치료에서도 이런 것도 되냐라고 했을 때, 턱 질환도 한방 치료 좋다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주제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턱관절이 왜 중요하냐? 그렇죠. 턱관절이 중요하겠죠. 근데 왜 중요한지를 알아야지가 우리가 치료를 할 거고. 그럼 턱관절 장애의 원인은 그럼 과연 턱만 있냐? 왜 한방 치료가 좋냐라는 걸 설명해 드릴 거고요. 세 번째로는 그럼 턱관절 치료를 제가 진행을 할 때 어떤 단계로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그림이 뭐죠? 이게 신윤복의 단호풍정이라는 그림인데, 이걸 왜 제가 넣냐면은 가운데 뭐가 있죠? 근해가 있죠. 자, 우리가 턱관절 하면 이게 도대체 뭔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바로 저 근해 같은 관절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두개골에서 턱관절은 근해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여요. 이렇게 다물었다 벌렸다 하면서 하루에 2,000번 이상씩 사실은 가장 많이 움직이는 관절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도 그냥 원래 씹던지 호흡하던지 할 때 움직이니까 그 중요성을 모르는데 그만큼 굉장히 많이 움직이는 관절입니다. 그 턱관절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여기 이렇게 안쪽에 보시면은 당연히 이렇게 아래턱과 그다음에 두개골 사이에 근육과 턱관절을 움직이려면 근육이 움직여야 되겠죠. 근육과 그 턱관절이 빠지지 않게 인대들이 뒤를 잡아주고 있고요. 그리고 턱관절을 우리가 악 물면 어때요? 거의 막 동물이 이렇게 물면은 뭐가 이렇게 부러질 정도로 힘이 강하죠. 우리 사람 턱도 마찬가지예요. 손을 넣었다가 물면은 손이 부러질 정도로 큰 힘을 내는데 턱관절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디스크가 완충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턱관절 장애는 이 셋 중에 하나가 뭐가 문제가 있을 경우 혹은 셋이 다 문제가 있을 경우 이때 턱관절 장애라고 하는데, 이런 것만 있으면 중요하지 않겠죠. 턱관절을 통해서는 다양한 신경들이 뇌신경이 지나다니고요. 또 굉장히 다양한 동맥과 정맥들, 또 여기는 없지만 림프선까지 굉장히 많은 구조들이 이 관절을 통해서 지나가요. 우리 머리가 중요한 건 알죠? 막 뇌에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데 머리 중에서 가장 운동성이 많은 데가 턱관절이고, 운동성이 많으면 다치기가 쉬워요. 그만큼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우리가 턱관절 하면 턱으로만 보는데 어떤 이론도 있냐면은 턱관절이 움직일 때의 중심축이 이 턱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목뼈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일 때 이 근해는 어때요? 그 위에 걸려있는 대로 왔다 갔다 추처럼 했기 때문에 중심이 그 근해 안에 있는데, 턱관절은 그게 아니라 중심축이 요 턱에 있는 게 아니라 요 제2 목뼈에 있는 그런 내용을 이 물리 역학을 통해서 주장해서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턱만 있는 줄 아는데 왜 이렇게 턱관절이 아픈 사람들이 목이 아플까 하다가 보니까 요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턱관절 같은 경우는 어디 있죠? 여기 이렇게 있죠? 턱관절이 있죠? 근데 턱관절이 그냥 턱에만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제가 나온 그림은 뭐냐면 우리 몸에는 근막이라는 게 있어요. 근막은 근육을 싸고 있는 막이에요. 근육 근막 같은 게 우리 전신을 다 싸고 있죠. 근데 우리 몸이 혈관이나 신경을 통해서도 연결이 되지만 근육이나 근막을 통해서도 전신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다리가 틀어지면 골반이 아프고 목이 아픈 이유가 이 근막 때문에 아플 수 있고, 근막이 문제면은 치료하면 금방 좋아지게 돼요. 근데 이 턱관절에 있는 근막이 턱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떻죠? 이 다리까지, 옆에서 봐도 옆까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전신 근막 경선, 즉 흔히 말하면 심부에 있는 앞쪽에 있는 근막이라고 하는데, 이 근막과 연결이 돼 있어서 어디가 틀어지면 턱까지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턱관절 장애라고 하면은 당신 병원 가가지고 턱관절 장애입니다, 턱관절 문제입니다 라고 하면 주로 이 근육의 문제거나 인대의 문제거나 디스크의 문제가 생겨서 턱관절이 어떻게 되냐면 정상적으로 벌어져야 되는데, 디스크가 탈출하고 근육이 짧아지고 인대가 손상되면은 잘 안 벌어지고 아프고 소리가 나요. 그 증상이 이렇게 대표적인 3대 증상이라고 보면 돼요. 일단은 아파요, 턱이. 근데 턱만 아픈 게 아니라 머리가 아플 수도 있고요, 눈이 아플 수도 있고요, 뒷목이 아플 수도 있어요. 턱이 아프더라도. 또 하나, 소리가 나요. 우리가 턱 할 때 소리가 나면은 보통은 주로 디스크가
조금 튀어나와가지고 턱 관절에 정확하게 움직임을 잘 못 받쳐주는 경우가 많아요. 또 아니면은 입이 잘 안 벌려져요. 입이 안 벌어지거나 아니면은 벌릴 때 거울 한번 보시면은 제대로 벌려지는 게 아니라 약간 틀어져서 벌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턱관절 장애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런 증상을 가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뻣뻣한 사람, 소리가 나는 사람, 잘 안 벌어지는 사람. 벌리는 건 보통은 정상은 손가락 3개, 4개를 넣었을 때 입이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안 들어가면은 이제 나 좀 잘 안 벌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의심해 볼 수 있고요. 근데 증상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저희 이제 어떤 환자분의 이제 영상인데 이 앞면에 있는 엑스레이를 찍어봤을 때 이게 조금 틀어져 있는 게 보시나요? 약간 이렇게 틀어져 있어요. 원래 이렇게 정상이어야 되는데. 즉 턱관절 장애가 있으면 그런 3대 증상만 있는 게 아니라 최근에 한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안면 비대칭에 이명, 그러니까 귀에서 소리 나는 거, 그다음에 청각 장애, 뭔가 소리가 잘 안 들리거나 확대돼서 들리는 거, 어지럼증, 그다음에 비염, 안구 건조증도 턱관절 장애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많게는 2배까지 많다는 그런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안 좋으면은 이런 데도 다 안 좋을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턱관절이 이제 우리 경추뼈인데 이렇게 일렬로 서 있어서 일렬로 잘 배열이 돼서 우리 목에 있는 신경이 여기를 통해서 잘 지나다니고 혈관들이 이렇게 잘 배치가 돼 있어야 되는데 턱관절이 틀어지면 아까 제2 경추가 틀어진다고 했죠? 그죠? 그러면 여기 턱관절 때문에 이렇게 목뼈가 좀 틀어지면은 이렇게 우리 몸에 있는 이 경추가 조금 틀어지면서 단순히 근육만 아픈 게 아니라 신경이 지나가는 길, 그다음에 신경이나 아니면은 혈관이 지나가는 길을 이렇게 부딪히기 때문에 안 좋은 증상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턱관절이 옆으로 틀어지면은 전신이 좀 이렇게 배열이 아까 근막을 통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연결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실제로 우리 턱관절 장애 환자분들은 숨을 배로 쉬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쉬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숨을 쉴 때 가슴이 움직이니까 이쪽 근육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타고 올라가가지고 가슴, 목, 턱까지 계속 긴장이 돼서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턱관절 원인은 턱에만 있냐? 아닙니다. 물론 턱관절 장애의 원인이 턱에 있는 경우, 그러니까 치아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부정교합이 굉장히 심하다든지. 근데 생각보다 그런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런 경우가 있으면 당연히 치과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생각보다 많지 않고요. 그럼 주로 어떤 원인으로 대부분 오시냐면은 바로 턱 문제에 더불어서 이 구조적인 나쁜 자세와 스트레스, 심리적인 요인이 거의 대부분 동반돼요. 구조적인 요인은 아까 뭐라 그랬죠? 턱관절 움직임의 균형축은 목뼈에 있다 그랬죠? 그래서 목뼈가 틀어지거나 아니면 잘못된 자세로 고정이 되는 분들은 거북목이나 일자목이 돼서 이런 목 주위에 있는 근육이 긴장되면은 이 턱이 뒤로 당겨져요. 이 뒤로 붙어버려요. 붙어버리니까 턱관절 디스크가 튀어나오면서 턱관절 장애가 더 잘 생겨요. 목에 있는 근육이 긴장이 되면은. 그리고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지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평소에는 이렇게 편안하게 자야 돼요. 그렇죠? 잠잘 때는 한 8시간 동안 리프레시가, 그러니까 이완이 되면서 편하게 자야 되는데 긴장을 많이 하면 어떠냐면은 잠잘 때도 이를 꽉 물고 이렇게 힘주고 자요. 이를 꽉 물고 눈 인석 꽉 이렇게 하고 그럼 어떻게 해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8시간 동안 쉬어야 되는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이를 꽉 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턱관절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8시간 동안 계속 음식을 씹고 있는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감신경이 황진되면서 잠을 못 자면 이를 물면서 악화가 돼요. 이게 치료가 안 되면은 아무리 턱에만 치료를 해도 안 나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기사를 통해서 뭐 턱관절 장애는 목 어깨 통증까지 있는다, 뭐 전신을 살펴야 된다, 또 척추도 망가진다, 뭐 이명의 척수 손상도 온다, 그래서 꺾인 목을 이제 뭐 바르게 하면 턱 당겨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을 많이 사실은 이제 제가 알리려고 노력을 했고요. 또 이런 데는 아까 말하는 척추나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뭐 방송 같은 데서 이렇게 뭐 목이나 등 혹은 골반 같은 데를 잘 치료하는 법을 많이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치료해야 되느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3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턱관절 아픈 데를 치료해야 되겠죠. 아까 근육인데 디스크 거기를 치료해야 되는데 여기만 치료해서 낫는 분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심신이완 치료를 해가지고 이 몸의 근육이 긴장된 거와 마음이 스트레스가 많은 걸 같이 풀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여기까지만 해도 되는 분이 있는데 아니요, 막 전신이 다 틀어진 사람은 이제 구조 교정을 좀 치료를 해야 돼요. 목이나 골반까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까지 가야지만 치료가 되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면은 첫 번째는 턱관절 국소 자극 치료는 이렇게 뭐 엑스레이나 MRI를 찍어보면은 얼마나 벌어져 있고 디스크가 얼마나 튀어나오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주위에는 근육, 인대, 디스크의 문제를 치료해 주는 거예요. 아픈 데를 치료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침을 통해서 단축된 이제 그러니까 짧아진 근육을 좀 이완시켜 준다든지 아니면 디스크의 어떤 염증 상태나 이런 거를 약침요법으로 좀 이제 퇴행된 거나 염증을 줄여 준다든지 혹은 디스크가 앞으로 빠져가지고 턱이 안 벌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소리가 심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이렇게 교정 추나 요법을 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턱을 당겨가지고 이 공간을 만들어서 디스크가 뒤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되고요. 또 반대쪽이 비대칭이 심하다든지 반대쪽이 문제가 생긴 사람들은 이렇게 아까 우리 김지혜 교수님이 말한 것처럼 매선요법도 이런 턱관절 질환에도 일부 응용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턱을 아픈 데를 치료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심신 이완 치료인데 사실 아까 말한 턱관절 국소 자극 치료는 사실 아픈 거는 거의 평균적으로 한 3번 정도 치료하면은 많이 좋아져요. 일단 아픈 거. 근데 대신에 재발할 수 있죠. 왜? 내가 잠 못 자고 계속 힘주고 있고 척추가 틀어지면 재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이런 치료가 필요한 분이 있는데 심신을 이완시켜야 돼요. 우리 이거는 이제 자율신경 검사라는 건데 여기 보면은 빨간색이랑 파란색이 차이가 많이 나죠. 이 빨간색은 긴장을 굉장히 많이 했을 때 커지는 그런 지표고 요거 파란색은 안정됐을 때 되는 건데 이렇게 불균형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긴장을 굉장히 많이 해요.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어때요? 우리가 긴장을 낮춰줘야 되겠죠. 잠을 잘 재워줘야 되겠죠. 편안하게 자야죠. 이를 꽉 물고 자면 안 되겠죠. 그래서 사실 턱관절 질환에 이렇게 한약물 요법이 필요해요. 한약이 굉장히 몸을 이완시키면서 잠을 자는데 도움을 많이 줄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염증이 심하면은 사실 뭐 양약만 하는 게 없죠. 근데 긴장이 강한 거는 한약이 굉장히 좋아요. 턱 근육, 전신 긴장, 다리 종아리 뭉치고 쥐난 거는 정말로 한약이 좋아요. 잠을 잘 재우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때는 한약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상부 경추나 골반 치료를 해야 되는 전신 구조 교정을 해야 되는 분은 이거 보면은 목이 일자죠. 그죠? 허리도 이렇게 다 틀어졌어요. 엑스레이를 가지고 한번 찍어보기도. 그래서 사실은 턱관절 장애 있는 분들은 이걸 많이 찍어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저희 이제 외래에 있는 이제 엑스바디라는 전신 이제 체형 분석하는 기계인데 이걸 통해서 어디가 틀어졌는지, 이제 등은 어디가 이제 뭐 많이 튀어나왔는지, 발을 걸었을 때 좀 이렇게 불균형이 있는지를 분석을 해봐서 턱관절이 분명히 아픈데 딴 데도 굉장히 많이 틀어져 있는 분들은 이런 부분까지 사실 교정을 해줘야지만 근본적으로 치료가 가능해요. 그럴 때는 이렇게 경추나 골반을 치료하는 추나요법이나 혹은 침치료 같은 거를 하면서 또 저희가 이런 자세나 운동요법에 대한 티칭을 많이 해드려요. 그래서 이제 근본적으로 좀 치료할 수 있게끔. 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턱관절 치료하는 이유는 이게 뭐죠 이게? 굉장히 맛있어 보이죠? 예,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이제 어떤 삶의 즐거움 중에 하나가 우리가 식욕이죠. 맛있는 거 먹으려면은 턱이 잘 벌어져야 되죠. 숨도 잘 쉬고. 그래서 이렇게 맛있는 거를 오랫동안 잘 먹기 위해서는 해야 되고, 또 사실 여기 또 좀 우리 이제 어르신분들도 꽤 있는데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는 어느 경우 많이 오냐면은 틀니 끼시다가 아니면 치아가 약해져서 치아가 좀 이렇게 그 크기가 줄어들면은 이제 원래는 턱은 너무 이렇게 이를 많이 다물면은 부담이 돼요. 근데 틀니를 끼신다든지 아니면 치아가 닳면서 그 간격이 좁아들면은 상대적으로 턱에 어떻게 보면 퇴행성 변화나 턱관절 장애가 생기기가 쉬워요. 그래서 참외나 뭐 먹다가 갑자기 안 벌어지시는 분들 가끔 오세요. 그래서 이렇게 불편한 분도 그냥 참지 마시고 치료를 받으시면은 근본적으로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